자, 본방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네.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책도 없이, 야, 니들도 휴가 가! 그러면서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번 주에 지방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이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는데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을 옮겨 다니며 휴가를 보낼 계획입니다. 야, 이게 솔선수범이야? 아니 제발 한 곳에 좀 처박혀 있어. 누굴 네가- 고생시키려고. 네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너 때문에 대통령놈 둘을 경호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경우가 비상이 걸리는데 이 회정에 나가서 민생 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힐 일 하러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또 안 돌아다니더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서울을 떠나서 네. 자유롭게 지방의 특색주를 먹어보기 위한 이런 먹방 투어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전통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통시장 가서 또 튀김이나 떡볶이 깔아놓고 야 막걸리 한잔 해야겠다 뭐 이따위 개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깔아놓은 거 그냥 뭐 접시에 담지도 않고 손으로 그냥 손으로, 네. 마구마구 집어먹겠다. 심지어 계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네. 지능 저기 윤석열이 돈권에서 계산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한 번도 없죠. 왜냐면 번도 평생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간다 그러는데 전통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군대를 가진 거란 말이야. 애들 고생한다고. 너 오면 이틀 전부터 칫솔로 도로까지 닦아야 돼. 이 더운 날씨에 칫솔로 도로까지. 민폐네요, 네. 정말. 너무 난 DP라는 드라마를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칫솔로 도로 닦는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뭐 진해 해군 기지를 간다는데 아무튼 가는데도 전부 경상도 쪽에다 몰아놨어요. 왜요? 일단 지지율 회복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왜? 지역에 가면 쫄았냐? 전라도 지역에 가면 욕 처먹죠. 근데 쫄았냐?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금 휴가 다닐 때냐고 대통령 차량을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쉬기는 그랬든지 국무회의에서 너네도 좀 가라고 네. 휴가를 잘 가는 것도 직무를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나 없이 다 가기로 했는데 네. 제일 이제 뻘쭘한 사람이 국무총리야. 사임을 냈는데 휴가를 두 번째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양반도 14일부터 쉰다고 하는데 네. 그 후임에 원희룡이 온다라고 하는 정말 저 불사신이야 뭐야 이 새끼는 아무리 두들겨 맞고 아무리 선거에서 져도 쓸 사람은 원희룡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요들 중에 유일하게 경제부총리가 나는 못 간다. 나라 경제가 개판인데 지금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관들은 어차피 내가 망친 나라도 아니고 내가 살릴 나라도 아니니까 나는 갈란다 그러고 휴가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대통령이 먼저 갔으니까. 네. 이런 와중에 우리 빵진숙 씨께서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시면서 호캉스 호텔 바캉스 아니고 호스피탈 바캉스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갔다 와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것들을 뭐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고민하겠어요? 윤석열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부권을 하겠죠? 근데 휴가지에서 할 거라는 말도 있던데. 휴가지에서까지 하면 이제 완전 개양아치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원격 이게 거부권을 그냥 행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무회의가 열려야 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거부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그러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원격으로까지 한다 그러면 너무 속보이는 거죠. 장관들한테는 휴가 가라 놓고 나중에 국무회의 나 빼고 국무회의 열어갖고 거부권 올려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휴가는 끝나고 와서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휴가지에서 만일 이거를 결제를 한다. 그럼 진짜 양아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가 일정을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장차관들이 눈치가 보여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어차피 대통령이 놀면 다 같이 놀아줘야지. 그렇잖아? 네. 대통령이 놀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만 따로 놀겠다. 이건 대통령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 관계자도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휴가를 다녀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총리가 이번에 대통령이랑 같이 휴가를 안 싸고 가는 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마지막 임무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관련 제부위를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결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임무를 우리 애봉이 아빠가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비난을 꺼내놨죠. 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으로 휴가를 간다.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마저 나오는데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고집불통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 법들을 거부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인가 규탄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주식이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거래를 일단 정지시키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조짐이 금요일 날부터 보였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러한 폭락 조짐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미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미 증시 오를 때 우리는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미 증시가 빠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주식이 지난 주식 영업에 한 3일 만에 거의 25% 이상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개별 종목에 의해서 빠져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 날 휴가 가기 전에 정부의 대책은 뭐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좋아질 거다. 라고 그냥 추측성 발언 하나, 기사 하나 던진 거였고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부도 기재부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 시장도 폭락을 하면서 국민들 나름대로 투자 자금으로 갖고 있던 투자 자산들이 지금 아주 개박살이 났고 있거든요. 이거가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 기관이든 아니면 외국인이 이 물량을 사서 이거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은 한계에 왔어. 더 이상 이걸 갖고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내려간다라는 걱정에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메프 사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편안하게 휴가 가서 시장 가서 떡볶이를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고요. 네가 혼자 시장 가서 떡볶이 처먹는 것보다 그냥 국민들 25만 원 지원금 줘가지고 국민들이 소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못하니?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줄 알면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도 않았겠지. 그래서 지금 이번 휴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국정 후반기, 그러니까 2년이 좀 넘겼으니까 국정 후반기에 대한 9월 이전에 뭔가 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든 어떠한 형태를 통해 갖고 지난 절반, 벌써 절반이 나왔어. 지난 전반전에 본인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전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한 발표를 이번에 가서 구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해놓은 게 없어, 지난 전반기 때. 네, 망쳐놨죠. 심지어 자기가 얘기한 공약들도 다 뒤집어버리고 경제폭망, 외교폭망, 안보폭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상 정치는 중단된 상태에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에 대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한대.
네, 윤석열이 교육, 노동, 연금, 의료 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나 국정 현안 발표 등의 경우의 수를 두고 여름 휴가 기간 때 고민해보겠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딱 다가온 줄 아세요? 잘 들어잉?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저출생 과제와 관련해가지고 나 돈 빼먹을 거야. 이미 나 빼먹은 거 핑계 댈 거야 이런 거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개혁 방향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용은 이미 있는 거고 내용은 지들끼리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네. 발표할 방법을 고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댓글에 네가 발표하지 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네가 발표하지 마 이런 것도 있고. 저 토요일 날 방송하러 갔다가 충격 먹었는데요. MBC 라디오에서 보건복지부 광고가 나오는데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뭐 나왔어요? 정신상담 관련해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그 광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는 2년 반 지났는데 장관도 안 바꾼대요. 네. 잘했다고. 교육개혁 뭐를 해냈죠? 응? 일단 의대 정원 문제, 요거 보건복지와도 관계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있었고 거기다가 시험 평준화 시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능 변별력을 개망해놓고 그 교육비 줄인다 그래놓고 오히려 사적 과외가 더 늘어나게끔 만들었어요, 교육에서는. 근데 이걸 잘했다고 장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대요. 노동은 이번에 김문수로 바꿨죠. 김문수로 바꿔서 뭘 하려고 할까? 물론 이제 뭐 청문회도 하고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억지로 강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가 노동으로 뭘 했습니까? 노동자 때려잡기만 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 지금 제일 강하게 내세웠던 게 연금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금 통합을 하니 비율을 낮추니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하고 그 협의안을 도출해갖고 1% 차이 있던 거 합의 배절투니까 개혁하자라고 안을 냈잖아요. 이거 거부했잖아요, 지들이. 의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의료 대란 상황 맞이했고요. 올해 의사 정원이 2,000명 정도가 원래 졸업돼서 나와야 되는데 의대 정원 관련한 뭐 시위하고 뭐하고 하면서 전공이 시험 보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될 정도로 줄어버렸다는 거야. 걔들이 다 합격해도 2,000명 신규 공급될 게 5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슨 개혁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저출생 과제 개혁을 플러스 오픈으로 하나 더 넣은대요. 저출생위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노동, 뭐 안보, 경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래 얘는.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비상조직, 국가 비상상태를 저출산 때문에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행정부를 관할할 수 있는 지금도 못하는 정책을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교육정책도 바꾸고 경제정책도 바꾸고 모든 정책을 다 바꿀 테니까 이거를 야당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안 치려고? 김건희 안 치려고? 이런 구상을 하겠다고 지금 휴가를 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러니 우리가 협치라는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국회 비준이 반드시 협치는 여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야당한테 요구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게 협치지. 아니 우리가 협치를 못 해주는 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손을 안 내밀잖아요. 그렇지. 같이 하자고 손을 어떻게 안 내밀는데. 하자고 일을 하자고 말을 안 하고 안 하는데. 야당이 이거라도 합시다 그러면 안 해.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은 여당이 야당한테 손을 내미는 게 먼저지. 그거 안 하고 심지어 야당 측에서 계속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손을 우리가 먼저 내미는데도 다 파토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한적한 문제를 놔두고도 휴가를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휴가를 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32%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모닝 컨설트. 그거는 외국 사람들이 하는 조사고 아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5천 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500명 돌려갖고 해보니까 32%가 맞아. 그 500명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했는데? 대구 경북 아니야? 우리가 그 돌리는 명단이 따로 있어. 그 정도 나오려고 하면. 아니 윤석열은 진짜 믿는 거예요. 나의 지지율은 아직도 30%다.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밖에 안 나와? 아 문재인 대통령 40% 나왔는데 니들 좀 더 분발 못하니? 이러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 2년 반 동안 정책 중에 통과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게.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검에 관련한 진상조사에 관련한 특별법이죠. 근데 통과는 시켜놓고 아직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가 개식용 방지법이에요. 지금 이 개식용 방지법의 뒤에 어떤 후속 조치로 인해갖고 2025년부터 이제부터 앞으로 개를 못 먹게끔 하고, 지금 개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 한 마리당 30만 원씩 쳐주겠다고 합니다. 보상을요. 우리가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주자. 한 13조 두니까 그거 주자. 그거는 안 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던 개식용 방지법을 위해서 개 사육 농가한테 두당 30만 원씩 보상비를 주고 개를 못 죽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 농장을 차려갖고 개를 겁나 키워야 되겠죠, 1년 동안. 왜? 한 마리에 30만 원씩 주는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갖고 사육 농가한테 그 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를 앞으로 그 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육비라든지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전 국민한테 한 마리씩 억지로 다, 분양을 시킬 건가, 의무적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갈 거예요. 현재 있는 확보된 사육 도수로만 해갖고도 1,300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간다고 해요. 그 보상금을 위해서. 그 돈은 쓸 수 있는데, 국민을 위한 25만 원 지원은 거부권을 때려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거를 조국 대표가 깠어요. 김건희 사업위에서 개식용 방지법 위해서 개값 보상에는 30만 원씩 쓰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려둔 개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개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돈질해갖고 지 명색만 생색만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개를 나중에 키우겠어요? 아마 다 방견해 버릴 거예요. 보상만 받으면 풀어버릴 거라고. 들깨로 풀어버릴 거라고요. 개 사육농가 30만 원 지원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사에는 또 잘 없네요. 없어. 조국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만 있는 거야. 근데 이미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정책 관련된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